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영국에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크리스마스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유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양초나 장신구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기구로 인해서 각종 화재, 사고가 급증하자 보험으로 경각심을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보험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막지 못하는 사고는 당연히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보험의 참 기능, 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 보험처럼 질병의 예방 그리고 보상까지 확실히 되는 보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전화,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수치 보험 365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산타가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조석훈 김희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나이가 드니까 네. 창피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조석훈 네, 전문가님.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험 쪽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는데 요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백신을 맞을 거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백신을 맞을 거냐? 우리 김희한 전문가, 김효선 앵커 어떻게 백신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요? 저는 좀 더 기다려봐야지 할 것 김희한 같아요. 전문가는 저는 과감하게 맞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70%가 맞겠다. 그래서 왜 맞고 싶으냐 했더니만 그분들 90%가 네. 해외여행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 여행에 대한 이 잠재 욕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대한 그 잠재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물론 보험 방송이지만 주식 시장에도 약 한 절반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등하는 그런 쪽에 2등하는 쪽의 회사들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시면서 또 남는 금액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보험 쪽으로 조금 매월 나가는 금액들을 낮춰 드릴 테니까 그 차액을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시면 분명히 코로나가 언젠가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제가 한 몇 분 정도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금융 경제랑 실물 경제가 달라요. 지금 이렇게 자영업들이 어렵고 막 폐업하고 있긴 하는데 사실 미국으로 따지면 이 100이라는 파일을 카페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50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금융경제와 실물경제가 다르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보험 쪽으로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산타 조석훈 전문가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함께하는 전문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넥타이, 초록색 넥타이를 하니까는 또 트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김희아 전문가님. 네, 2020년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연말은 정말 이제 바깥 활동도 하기도 힘들고 집에서 많이들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다 나눠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 상황이 여건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보험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암보험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 같은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직접 또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좀 준비한 게 요즘 또 블랙 크리스마스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 또 내려졌잖아요. 5인 이상을 또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좀 암울한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만큼은
선물 같은 시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좋은 시간 한번 같이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도 올바르게 설계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도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입니다. 이곳들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보험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제 영국의 크리스마스 보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예방 효과 차원에서 크게 뭐 많은 사람들이 바라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이렇게 보험,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보험이 좀 과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픈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꼭 보험을 해약하고 잠깐 이 비는 기간 동안 이렇게 아프셔서 보험금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는 너무 많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쪽 아는 건설사 고문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48년생이신데 5년 전에 전립선 암을 이렇게 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할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국립암센터에 가서 양성자 치료를 하셨는데 통원 치료를 하셨답니다. 통원 치료. 그래서 보험금은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길래 보험금을 거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또 생식기암은 200만 원짜리 암보험이었다가 통원입니다. 우리 실비보험 통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20만 원,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치료비는 1, 2천만 원이 나왔는데 통원 한도에서밖에 돌려 못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험을 많이 가입했든 적게 가입했든 이런 나에게 있어서 맞는 형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오늘 암 쪽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보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아파서 이와 관련해서 보험 보상금 많이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디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보험 탈 일 없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를 대비해서 보험들을 좀 가입해 두실 텐데 근데 이제 암보험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입해 두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이 암보험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방부터 치료까지 다기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암보험 진단비하고 보상에 좀 집중하는 그런 보험 아닌가요? 김민아 전문가님? 과거의 암보험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예방할 수 있는 뭐 웨어러블이나 헬스케어 이런 보험들을 보험사들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웨어러블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스마트폰 거의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손목시계 전자시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만약에 5,000보 이상을 걸으셨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운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런 예방법부터 시작한 다음에 암 이전에 전조 증상이 항상 있습니다. 이 대표적 전조 증상이 바로 용종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되시면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의무적으로 시행하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20대 자궁검사 그리고 40대 유방검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혹 같은 용종 관련해서 진단이 나왔을 경우 또 진단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걸 제거했을 때 또 수술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암에 발생했을 때 암진단비와 뭐 암수술비, 방사선, 약물치료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을 때 보상을 당연히 하지만 그 전조 증상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이 다양해지는 건 암과 관련된 이제 질병과 관련된 변화들이 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 종류별 발병이나 아니면 유병자 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과거의 암보험부터 지금 현재의 암까지 우리나라 분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암에 걸리는 순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총 자료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먼저 표에 나가는 거를 바로 보시면요. 좌측이 남성분이고 우측이 여성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암의 1위는요.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은 한 번도 남성암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암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분들은 위에 관련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많은 회식자리, 뭐 술자리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암 2위 같은 경우는 대장암, 그리고 3위는 남성분들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생식기암인 전립선암, 4위에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 방광암이 있죠. 저희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놓은 암들을 남성분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갑상선암, 방광암, 이 4가지 암들을 남성분들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분들 바로 볼게요. 우측에 여성암의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그리고 2위가 유방암인데,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젊은 여성인 20,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방암은 다른 암들보다도 비해 전이가 굉장히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암 3위에 대장암이 있고 또 5위에 7위에 자궁암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저희가 빨간색 표시한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자궁암, 이 4가지 암들을 좀 외워두시고 저희가 잠시 뒤에 이 4가지 암들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 건데, 암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바로 가족력입니다. 내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족력이 있을 때 발병률 높아지는 암들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 1위가 유방암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유방암. 20, 30대 여성분들 많이 발생하는데 전이가 굉장히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근데 12배예요. 가족력까지 있으면.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음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습관적 음주라는 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한두 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술 많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위가 바로 식도암입니다. 식도암은 보험회사들이 일반암에도 속하지만은 고액암인 암 진단금을 조금 많이 드리는 암의 한 가지인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 6.2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 특히 이제 50대 이상 분들 따뜻하지 않으면 음식 잘 안 드시죠. 남성분들 뭐 국 같은 경우 꼭 따뜻해야 되고, 커피 같은 경우도 한여름인데 꼭 따뜻한 커피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3위에 이제 대장암이죠. 대장암은 과거에 남녀암 중에서 좀 5위권 이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구화된 음식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남성암이 2위고 여성암이 3위까지 올라온 굉장히 발병률 높은 암 중 한 가지예요. 근데 이 대장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육류 식습관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잘 섭취를 많이 안 하세요. 하지만 물 섭취를 특히 겨울철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나 뭐 C형 간염 이렇게 보균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 당연히 담배 피우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립선암이 6위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되면 자전거를 많이 안 타시지만 이제 봄철부터 굉장히 자전거 많이 타죠. 우리나라에 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강부터 해가지고 남쪽 지방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너무 장시간 동안 자전거 타면은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1시간 타고 뭐 10분, 15분 항상 휴식을 취하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뭐 습관들 방금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이거 좀 생각났어요. 얼죽아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얼죽아 반대가 뜨죽아라고 해요. 뜨거 죽어도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고 하는데, 자, 그분들 지금 가족력 그 표 안에서 좀 보셨잖아요. 자, 그 안에서 식도암에 걸릴 확률 좀 높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족에 있어서의 좀 발병률 높은 암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암과 관련된 질병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대세로 떠오른 그런 암 보험도 있다라고 해요. 아마 이런 지금 표를 좀 반영해서 또 떠오르는 그런 보험이지 않을까 싶은데, 담보 어떤 걸까요? 네,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요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다른 좋은 세포들까지 죽여야만 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야, 불시에 책상 위에 가방 올려 해서 소지품 검사한 거 기억나시죠? 저만 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막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뭐 담배라든가 뭐 다른 기타 용품들을 갑자기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앞쪽 자리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앞쪽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뒤에 꼭 문제아들만 이렇게
검사하면 되는데 이 앞쪽 자리에 있는 착한 애들까지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였죠. 예전에는 통째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뒤에 그런 잘못을 했던 애들만 이렇게 검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암 담보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거 말고 정말 이제 조금 부작용을 줄이고 나쁜 애들만 죽이는 치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특약과 보장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건강한 세포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나쁜 애들을 죽이자. 그러니까 나쁜 애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애들을 우리 더 힘세게 만들어서 차라리 나쁘게 죽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60조가 있습니다. 60조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000개 넘는 암세포가 생겨나요. 하루에도. 근데 이 건강한 세포들이 이 1000개 넘는 암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강한 세포들이 만약에 힘이 약해지고 암세포가 더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담보가 아니지만 2단계까지는 우리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나왔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암보험이 있지만 이런 특약들은 빠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병이 다양해진 만큼 치료법도 이처럼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3세대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2세대 표적 항암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험을 통해서도 이제는 보상을 또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이제는 집중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암은 이제 이 2세대 표적 항암 치료를 가지고 치료가 좀 가능해져 보이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암들을 바로 이제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으로 치료를 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 의학기술 거기까지는 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까 남성분들, 여성분들 4가지 암 관련된 부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표적항암 치료에서 가능한 암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소외감인 생식기암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여성암이 2위였죠. 자궁암, 여성암이 5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남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장암은 남성암 2위, 여성암 3위, 또 방광암은 남성암 7위, 갑상선암은 여성암 1위와 남성암 4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는 암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그리고 피부암, 난소암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나머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암들은 아직까지 면역항암 치료제나 뭐 표적항암 치료제에 관련해서 치료약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해감에서도 혈액암, 뇌종양, 췌장암, 식도암 이런 암들은 보험회사에서 고해감이라 해서 보험금을 조금 더 드립니다.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 왜 보험금을 조금 더 드리냐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좌측에 있는 암들보다도 발병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뭐 혈액암 같은 경우는 전체 암 환자의 한 0.5%만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이고요. 뇌암 같은 경우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입한 암보험에서도 내 보험사가 암보험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유사암을 지급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암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주요 발병하고 있는 암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 종류 외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까요? 비용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요. 기존에 예전에 암 같은 경우
경우는 거의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항암은 뭐 1기나 초기에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의 빠르게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워낙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암에 관련해서 실제 비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평균적인 비용인데 먼저 유방암 같은 경우 여성암 2위이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이가 굉장히 높은 암이고 젊은 여성 20, 30대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근데 표적항암제가 3가지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다 다릅니다. 1기에 걸리냐, 3기에 걸리냐, 4기에 걸리냐, 또 쓰는 게 다르고 사람의 또 면역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다 다른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 파세타주 같은 경우 한 사이클을 1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6개월을 계속해서 맞아야 됩니다. 1개월마다. 그럼 6번 맞는 거죠. 비용이 2,4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비급여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방암에 들어가는 우리 항암제 표적 치료제 보시면은 한 번당 5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이클 보세요. 12.8. 그럼 1년을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매달. 그러면 6,600만 원. 그 밑에 4,300만 원. 또 폐암 같은 경우 흡연하시는 분들 당연히 흡연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폐암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여성분들, 여성 흡연 안 하시는데도 비흡연자 폐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여성분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합니다. 음식할 때 우리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생선 구울 때나 이럴 때. 그래서 비흡연자, 폐암 환자 여성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 냄새 계속 맡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폐암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한 사이클당 한 번당 690만 원 거의 700만 원 드는데 평균적으로 10회를 10개월을 꾸준히 맞으셔야 돼요. 7,500만 원. 대장암 굉장히 중요한 암이죠. 남성암 2위, 여성암 3위인데 4천만 원, 1,400만 원. 그리고 위암, 남성암의 1위의 암이었죠. 2,800만 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단비나 수술비 모두 다 준비가 되셨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암 치료 방법은 수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조기 증상, 전조 증상일 때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내 생활비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꼭 표적 항암 치료비 보상을 하는지 만약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준비하시면 보험료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아마 나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방금 비용 보셨죠? 이거 한 번의 진단비로 절대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표적 항암 치료제까지 이제는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일반적인 암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어느 정도 수령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암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이제 증권들을 또 저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생명사, 뭐 손해보험사 이렇게 가입하신 암보험들이 되겠는데 아마 내가 암보험이 있지 안의 내용이 어떤 암에 대해서 어느 진단금을 받고 있는지는 지금 상세하게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많이 없어요. 많이 걸리는 것들 아까 우리 김희연 전문가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성, 여성 그 발생 순위에서 많이 발병하는 그 암들이 많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사 고문님 같은 경우에도 남성 전립선암 발생 시 200만 원밖에 안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사 이렇게 일반암 3천만 원 가입을 했어요. 손해보험사로 만약에 일반암 3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전립선 나와 있죠. 여성 관련된 생식기 나와 있죠. 방광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20% 또는 40%. 많이 발생하니까 적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사암은 이제 아예 따로 빠져있죠. 손해보험상에서 유사암 진단비가 따로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가.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성인들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는 10%만 주는 거죠. 또 많아야 20% 주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암이 발생해도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에.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진단금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발병하고 나서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이미 늦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암은 뭐 다 기타 다른 게 되겠죠. 뭐 간암, 뭐 위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고, 그리고 아까 고해감 관련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받는 비용들 암보험 특약이 있는데, 역시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는 더 많은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상 금액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력인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암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발병률이 높아지는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부모가 암일 경우를 한번 경우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 해당됩니다. 부모님께서 혹시 고환암이었다라면 발병률이 4배가 넘고요. 갑상선암은 거의 3배, 난수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이 그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가족력이 이렇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보험 가입할 때는 문제되진 않아요. 네. 부모님이 암에 걸렸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암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에도 더 큽니다.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려받은 거잖아요. 유전자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만약에 암일 경우에는 나도 걸릴 경우가 이렇게 9배, 고환암, 악성림프종 6배, 전립선암 4배, 난수암 4배, 갑상선암 뭐 거의 4배, 위암, 대장암, 유방암 뭐 2배, 3배.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혹시나 암으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라면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질병과 관련된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경 쓰이고 또 준비를 더 많이 해두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보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검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미아 전문가님, 네. 어때요? 지금 이제 현재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 발견이 거의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 50대 되시면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시행하는 항목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력을 대비해서 암 종류별로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위암 같은 경우 남성암의 1위였죠. 40대가 되시면은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의무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위암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헬리코박터균 관련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남성암의 2위, 여성암의 3위의 암으로 발병률 높은 암인데, 대장암은 50대가 되시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뭐 20, 30대, 40대 분들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꼭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경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 비수면 내시경이 있고 수면 내시경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시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알약 형태로 돼서 이걸 꿀꺽 삼키면은 내시경 검사가 돼요. 근데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내시경을 예전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알약 형태로 된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갑상선암 같은 경우 여성암 1위고 남성암 4위였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유방암 같은 경우 여성분들 40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전에는 유방암 검사가 의무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좀 자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관련해서 유방암 검사를 꼭 자주 하셔야지, 매년 한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검사, 또 유방 남소암 가족 환자가 있으면은 브라카 검사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유방과 난소암의 돌연변이 관련된 검사인데, 이 검사 꼭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나 뭐 할머님,
우리 뭐 아버지 쪽에 뭐 할머니나 어머님 이런 분들 유방암, 난소암 있으신 분들 해당되고요.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 가정력 있으시면은 40대 이상부터 PSA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25일이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뭐 어떻게 사셨었어? 뭐 어떤 질병이 있으셨어?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서 한번 내 보험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는 건강검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저희는 한 번씩이요? 1년에 한 오.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아직 제가 네. 의무적으로 할 나이는 안 됐어요. 그래요? 네, 하고 있는데 추가로 비용을 저는 내고 해요. 왜냐면 저희 집안이 위랑 간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구나. 네, 그래가지고 특히 아버님 쪽에서 어머님 형제분들이 다 간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특히 간에 관련된 어. 부분을 검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실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네. 할 수 있는 이제 항목들이 몇 개씩 있긴 하는데 그 외에 아직 나이가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과 그 질병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 좀 더 기다리느니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조금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건강검진 잘 한번 해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도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수면 내시경이 없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대장 내시경 저는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고통들을 좀 기억은 하긴 하지만 요즘은 또 알약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또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암보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자분들과 건강한 분들 두 분 다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암보험 소개시켜 드릴 건데 기존에 이제 건강검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 저희가 보험료로 줄여서 1년 동안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암진단비와 표적 항암제 치료비에 관련된 이 부분이 모든 보험사 저희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저렴한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병자분, 건강한 분들 가장 저렴한 회사로 모두 다 준비를 해왔고요.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는 암보험은 건강한 분들은 당연히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항상 우리 유병자분들이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거나 최근에 수술했거나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준비를 못하거나 부담부가 잡혔는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아프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만성질환 환자가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모두 다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암보험료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협심증, 2대 질환이죠. 뇌질환과 심장질환, 굉장히 중증 질환입니다. 과거에 이런 혈관 질환이나 2대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암보험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나 심장판막증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 관련된 부분으로 입원하거나 뭐 수술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고지만 하셔도 그냥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가 안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표적 항암 치료비가 워낙 올해 3월부터 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판매를 중지하기보다는 그 전에 항상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상시킬 겁니다. 이게 다음 년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요. 지금은 표적 항암 치료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축소할 예정이고요.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올릴 겁니다. 지금 표적 항암 치료비가 암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저렴합니다. 만약에 암진단비가 10,000원이다. 그러면 4,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한데 이 4,000원에서 약 한 5,000원 정도로 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3대 납입 면제라 해서 암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 암보험 가입했더라도 암에 걸리고 나서 보험료 납입 없이 남아있는 보장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적 항암 치료제까지 보상이 가능한, 준비가 가능한 암보험 플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이제 디테일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문자도 또 많이 지금 도착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문자 1668에 283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담보들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담보, 어떤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수술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방부터 해서 전조 증상까지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암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보상이 가능한 암보험이거든요. 플랫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위 12지장, 대장, 양성종양의 폴릭 진단비 제거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용종이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 그냥 진단만 하더라도 10만 원 드립니다. 근데 연간 1회 뭐야 1년에 한 번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 1년에 두세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보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진단비 3천만 원 여기에 암진단비는 일반 암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암입니다. 앞서서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 전방, 내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유병자 건강암들 일반 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 대표적 질환 이제 갑상선암이죠. 그래서 완치율 99% 이상 되는 암들을 유사암이라 하는데 1,000만 원 보상하고 있고 예전에 암보험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 이 유사암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전이 재발 그리고 원발암 다시 암이 생겼을 때 또 보상을 할 수 있는 이 재진단암이나 계속암 진단비를 또 추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암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은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는 거예요. 횟수 상관없습니다. 수술비랑 같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년 1월 1일부터는 이 금액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하향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암은 꼭 수술하는 법이 없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1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암으로 수술해 보신 분은 좀 알겠지만은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이내 모두 다 퇴원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병원 다니거나 통원으로 다닐 때 그때 10,000원이고 대학병원은 5만 원을 지급하는 암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담보와 함께 가입 금액 좀 알려드렸는데 이 점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 올해까지만 만날 수 있는 게 표적 항암 치료제의 금액인데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인데 이제 내년부터 다다음 주부터네요, 벌써. 그때부터는 이제 이 금액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니까 5천만 원의 준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담보와 함께 준비를 또 하고 싶으신 분들 보험료 또 고민이시잖아요. 유병자부터 보험료 어느 정도 납부하면 되는지 비교를 좀 도와드릴까요? 네, 우선은 우리 여성분들부터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병자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계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1,000만 원씩만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암진단비 여기 여성, 남성, 생식기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유사암, 갑상선암이죠. 그리고 약물 허가 치료비 최대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만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약물 치료비 100만 원만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A사가 다른 회사보다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는 암보험이 올해 3월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온 회사들보다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보험료가 이렇게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전체적인 보험료는 굉장히 큽니다. 300만 원까지 되고요. 적게는 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A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암 진단비도 있고 유사암 진단비도 이미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것만 필요하다. 그렇게는 사실 안 돼요. 보험사가 그렇게는 안 되고 요거를 최소한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고 이거를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담보를 구성하게 되면 더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성분들은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 보시면 역시 A사가 한 2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3만 원 되는 회사도 있고 2만 원 다 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역시 총 보험료가 이렇게 200만 원, 1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것을 지금 이제 비교해서 권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남성분들도 암 진단비 있죠. 그래서 먼저는 남자 생식기암 관련돼서 포함한 진단비인지 확인을 하고요. 부족하다라면 당연히 여기에서 한 2, 3천 원 정도는 보장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비 아마 거의 없거나 부족하시거나 적거나 이럴 겁니다. 그죠? 이거 넣고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넣어서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적항암 치료제까지 다 보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000원대에 지금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큰 거 보니까는 보험사별로 왜 비교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보험료 비교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험사가 결코 싼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 비교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병자분들 먼저 저희가 체크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의 보험료, 담보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문가께서 좀 비교해 주실까요? 네, 건강한 여성분들 먼저 바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50대 여성분으로 보험료 예시표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유병자 A사와는 다른 회사입니다.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상해 사망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최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E사가 가장 저렴은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단비나 이런 걸 다 넣었을 때는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여성분들 50대 여성 10,000원대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암 진단비를 저희가 1,000만 원, 지금 보시면 유사암도 1,000, 표적항암 2,000이죠. 내가 암 진단비 조금 더 올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5,000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보험료가 아니라 더 추가로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회사랑 봤더니요, B사랑 가장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같은 보장인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약 12,000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험 1, 2년 내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납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 30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보험사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대기업인 회사,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데 이 A사는 그 중에 한 가지인 대기업 회사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바로 한번 봐볼게요. 남성분들도 50대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 기준인데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건강체는 동일한 회사이죠. 그 다음에 총 합계보험료로 봤을 때 11,876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회사로 봤더니 16,000원입니다. 이 부분 또한 B사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차이가 약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게 한 명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있고 우리 자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10,000원만 줄이면 매달 4만 원을 줄일 수 있고요. 1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8만 원, 5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년으로 또 산정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무려 1,000만 원 가까이로 줄일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진짜 우리가 왜 보험을 비교하고 또 저렴한 보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좀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암보험과 관련된 정보들 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보험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 말 어떤 거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지금까지 보험을 굉장히 대충 하셨을 거예요.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해줘. 나 그냥 보험료 한 10만 원만 낼 수 있어. 여기에 알아서 맞춰. 이렇게만 하셨는데 이제 보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고정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 또한 예전에 비해서 요즘 굉장히 체계적, 계획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암보험 시작부터 해서 가족력 꼭 알아보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방과 전조 증상을 보상하는 암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해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윗세대 분들이 어떤 암에 걸렸는지, 그러면 내가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런 암들을 많이 보상하는 회사를 우리는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도 너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암보험과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가 좀 많이 도착해서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자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네, 끝번호 044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좀 볼게요. 개인적으로 암보험이 중요해서 여러 개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암보험도 무해지 환급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현 전문가님, 바꿀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에서 그 회사에서 무해지로 바꿔주세요. 이건 안 돼요.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는지 손해보험사에 가입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만약에 내가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다. 그럼 생식기암인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전막 내암이 일반암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입 연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손해보험사도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대대적으로 대장전막 내암을 유사암으로 넣었다, 일반암으로 넣었다, 또 유방자궁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했다,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차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도 무해지로 하면은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해지 상품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중간에 납입하다 해지를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서 예전의 보험료와 지금 현재의 보험료 저희가 비교한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점, 이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2차 상담 또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들 좀 보니까는 무해지 환급형과 관련된 고민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분의 문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358님의 문자거든요. 네, 지금 화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종합형 보험이 있는데 그때 저는 무해지 환급형을 추천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까지 2번 납입하긴 했지만 이제라도 무해지 환급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상담은 우리 조석훈 전문가께서 좀 도와드릴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사실 그 이유는 아마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이성적이고 가끔 이성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해주신 분도 혹시나 뭐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권해드렸을 수 있고, 우선은 이게 2번 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와서 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두 분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무해지 보험을 한번 설계를 받아보시고 기존 거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럼 결국에는 총 보험료가 차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 2달 그거는 아마 감수를 하고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담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2번 정도 납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서 다행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히 계속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처럼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상담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좀 더 서두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이제 서두르다 보면은 잘못 가입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 건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 있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전혀 없으니까 이 점까지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던 암보험과 관련해서 표적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을 있으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